안녕하세요. 금일은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2021년도 관심 있게 좀 보여야 될 종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종목 자체는 저의 분석에 의한 기준이며 다른 분들과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 자료도 좀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굳이 제가 정한 종목이 무조건은 아니니까 그냥 참고 2021년도에 좀 참고하실 자료도 솔직하게 진시되게 현재 초보분들이 보시기에 현실적으로 와닿는 종목에 대해서만 제가 종목을 선정을 했고요. 월말 되면은 다음 달이라든지 매주마다 관심 종목을 드리겠지만은 금주는 금일에 소개하는 종목은 내년도 2021년도에 좀 수익이 좀 실현되지 않는가 하는 종목 우선으로 한번 꼽아가지고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HMM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HMM 같은 경우는 현재 1,000원짜리 주식이 현재 12,800원까지 올랐습니다. 누가 봤을 때는 이게 좀 너무 급하게 올랐다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기준에서는 제가 예전에 HMM 옛 현대상선입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은 산업은행에서 아예 상호를 HMM으로, 예전에는 이게 약자였습니다. 현대상선에. 하지만 지금 명칭이 HMM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약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현재 정배열은 아닙니다. 일봉 봤을 때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연봉을 봐야 되고 월봉을 봐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그렇지만 일봉과 월봉을 봐가지고 제가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1년까지 기다리면서 초보분들이 기다림, 예를 들면 누구 말대로 고구마를 먹고 참아야 된다. 그럼 오른다. 결국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오른 건 당연한 건데 왜 그리 참아야 되냐,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굳이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 우린 당장 소액을 하기 때문에 수익이 나야 되는 입장인데, 그래서 저는 그것을 타켓으로 삼아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현주가와 현매출에 대해서 바로 적용해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HMM 같은 경우는 월봉 기준으로 현재 정배열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5월선, 60월선, 20월선이 있습니다. 하지만 5월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지지를 해주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현재 제가 좋아하는 건 뭐랬죠? 이렇게 캔들이 있으면 5일선이든 5분선이든 5월선이든 요 밑에 지나가면 뭐랬죠? 힘이 세다고 얘기했습니다. 항상. 그래서 월봉을 봤을 때는 지금 힘이 강한데 그 다음에 음봉이 떴다는 거예요. 12월 달에. 하지만 이거는 지금 현재 올려주고 있는 추세거든요. 지금 현재 캔들이 요리 있으면 밑꼬리 달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올라갔다가 지금 살짝 내려왔거든요. 그럼 언제든지 이 밑꼬리를 채울 수 있다는 거거든요. 현재 며칠 남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현재 추세는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홀딩할 필요 있고, 올해 2020년 1사분기 이후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상승이 있을 거고, 수급 또한 보시면은 띄엄띄엄이지만 계속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냐? 회사가 돈을 버니까 수급이 붙는 거예요. 돈을 버지 못한다면 수급이 붙지 않겠죠. 수급을 볼 때는 항상 단기도 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하루하루를 보시면 됩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며칠 동안은 뱉어냈지만 재고가 많이 있어요. 다 팔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냥 이거는
저 금융기관, 이제 저 금융기관이면 우리가 평생 그 직장 생활이든 농업을 하든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내야 되는 국민연금 공단이죠. 그쪽에서 투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그 비율만큼 뱉어내는 것 뿐이지 완전히 제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산업은행이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대한민국 유일한 대형 해운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페노션이라든지 여러 업종이 있습니다. 대한해운 같은 경우,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현재 부도가 나서 몇 년 됐죠. 처리했습니다. 근데 이 업체도 살 수 있었던 게 자금 재산을 좀 어느 정도 매각을 해갖고 살릴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자기들 이기주의로 인해 없어진 거고요. 그게 딱 그때 말해서 뭐 대통령이 뭐 경영을 잘못했다. 그 얘기보다는 오너들의 욕심이 너무 가했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봉 봤을 때도 21선 깨주는 모습은 보이지만 매출 증가로 인한 수익 상승이 예상된다. 거기서는 어떻게 알 수 있냐? 멀티플이 지금 현재 이 업체 같은 경우는 11배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PER이 2.5배. 2.5배라 하면 좀 비쌀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 드실 수도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살 때 붙는 프리미엄처럼 프리미엄이 조금씩 붙어 간다는 것은 이 종목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작게 다르게 얘기하면 고평가가 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현재 이 종목은 너무 하락이 되어 있고 매출은 5조에서 6조도 넣으면서 단기 수익은 마이너스 8천억에서 플러스 2천억으로 돌아섰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저는 참 좋게 생각하고요. 유상증자로 인해서 주식수는 많이 늘어나 3억 주도 되게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지만 현재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사모으고 있다는 거, 언젠가는 한번 터질 줄 거라는 거 믿고 계시고, 이 종목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 꼭 매수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번 관심을 가져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 종목으로는 기아차입니다. 왜 기아차를 얘기하냐? 현대차도 있는데 왜 기아차를 얘기하냐? 기아차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기아차가 유럽에서 되게 인기가 많은 아이템인 자동차 메이커입니다. 그리고 금년 계속 상승을 해주다가 조정 이후에 상승해줬습니다. 지금도 조정 중입니다. 그 이후 상승 이후에 스윙으로 대응하셔도 되고 장기로 계속 대응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 종목 자체가 미래 수소차라든지, 수소차는 아마 이쪽 현대와 기아의 차별화 두기 위해서 이 기아차는 형을 넘어서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형이 현대차 치면 기아차는 동생이지 않습니까? 뭐 인수합병에서 사왔지만 그래도 시장 점유율도 크고 해외 점유율 자체가 유럽 지역마다 현대차를 선호하는 지역이 있고 기아차를 선호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마다 틀리고, 그래서 기아차를 현대차든 기아차든 똑같은 종목을 두 개 다 가져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K와 H를 같이 갖고 있을 필요는 없고, 둘 중에 하나 가지라 하면 똑같은 5배로 멀티플 5배라 치면은 저는 기아를 갖고 있겠습니다. 저같이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아차가 더 매력이 있을 거라 보고 제가 이 종목 갖고 왔고요. 계속 상승하고 있고, 월봉 기준했을 때 일본 갔을 때는 어느 정도 조정이라든지 이런 게 나왔지만 결국은 월 초에 시작해서 월 말에는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지금 차츰차츰 올라가고 있어. 행보를 상승 이후 행보 이후 또 올라가고, 지금 5일선과 21선을 돌파해주고 현재 정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정배열은 되어 있지만 5분선과 21선이 거리가 좀 멀어졌어요. 이게 조금 줄어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1대1을 만들어주는 그런 차트가 되면 더 좋겠죠. 근데 지금 저희는 뭐 장기로 스윙이나 장기로 보기 때문에 이 업체가 뭐 하는지는 알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는 전기차로 수혜를 받을 종목이고, 유럽에는 2030년, 빠른 데는 2025년,
2030년 이후에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판매를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기아차 자체도 현대와 프레임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G 플랫폼이라고. 이 프로그램을 아마 적용하면 밑에 저 배터리가 다양하게 들어가고, 지금 국내에서 타 업체에서 나중에 소개를 하겠지만 배터리를 30% 이상의 저 성능을, 이제 저 에너지를 복원할 수 있는 기능을 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에 대한 수혜주로 기아차도 아마 수혜를 받을 것 같고, 뭐 현대, 기아, 또 테슬라, 뭐 각종 뭐 애플카드 해갖고 요번에 나온다는 종목도 있지만은, 애플카라는 이름 하나 가지고 과연 그 비싼 차를 사겠냐? 성능이 좋아야 사겠죠. 성능이 좋으면 당연히 사겠지만 저라도 사겠습니다. 그렇지만 성능이 좋지 않다면 사지 않겠죠. 애플이하고 무조건 100% 성공한다는 건 없습니다. 너무 애플에 뭐 집중하시는 것보다는 기존 메이커사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현대차는 그의 한 종목으로서 좀 메리트가 있고 저평가되어 있는 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DB하이텍. DB하이텍이 뭐하는 종목인지 잘 모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게 국내의 파운드리 제작 업체입니다. 파운드리 제작 업체인데, 이 집이 OEM도 생산하지만은 ODM도 생산합니다. OEM이 뭐냐? OEM은 주문 생산입니다. 주문 생산.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ODM 뭐냐? 설계와 주문 생산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은 OEM도 하고 ODM도 합니다. 근데 주력이 OEM이기 때문에 파운드리 TSMC가 되게 강하죠. 이어지는 이 집 자체는 이 집과 우리 DB하이텍과 비슷합니다. 뭐 발주가 나야 하는 거니까. 왜냐면 포트폴리오가 안 짜져져 있습니다. TSMC도 대만의 자존심, 대한민국 1등 업체, 뭐 삼성이 안 좋은 뉴스 뿌리고 뭐 그리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결코 이 집이 반도체 생산에서 뭐 삼성 시총을 넘어섰다. 그 단기적인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뭐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인 효과고, 그동안 파운드 시장에 1등을 하고 있는 업체 중에서 1, 2위 차이가 많이 컸습니다. 근데 기존에 삼성은 2위가 아니었고 3, 4위였지만 현재 삼성이 치고 올라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AP에 대해서 이제 생산하고 주문 생산하고, 그리고 현재 많은 종목 생산하고,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삼성에도 주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GT라고 이제 다른 종목에 많이 생산하고, 파운드 가격이 지금 현재 한 약 30%에서 한 2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최고의 수혜주로 보여서 저도 파운드 이상이 앞으로 되게 커질 것이야 보고 이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장기 투자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점 참고하셔가지고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다음으로 명신산업. 며칠 전에 상장을 했는데, 명신산업 같은 경우는 월봉을 볼 필요 없고 일봉을 봐야 됩니다. 일봉을 보고 분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이 종목은 명신산업이 지금 계속 급등이 나와가지고, 저는 처음 예상가가 52,000원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넘어섰죠. 그 매도 처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재진입을 했어요. 5만원 선에서 48,000원 정도에서 재진입을 했습니다. 왜 재진입을 했냐? 너무 높은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종목이 나중에 10만원 갈 것이라 봅니다. 왜냐면 테슬라 관련주, 현대, 기아, 폭스바겐, 아우디, 기타 등등, 이 업체가 뭘 하냐면 프레임이 들어가는 자동차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뭐 발통이 있다 치고 요 창문이, 그러면 이 프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위에 보시면 요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요 발통 들어가는 자리 있고, 요 중간중간에 프레임이 들어가는 중간 아이템을 제작해서 판매를 하는데, 그 판매의 두께는 유지하되, 철의 두께는 유지하되, 중량은 줄이고, 강도는 높였습니다. 그 뭐냐, 원가 저감을 해가지고, 기아차나 수소차의 장점이 뭐예요? 가벼워 많이 갑니다. 충전 1회 충전에 뭐 700km, 600km, 700km까지는 최근에 본 적이 없는데 500km 이상, 600km 이상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이 집은 그에 대한 중량 및 무게를 줄이는데 25% 약 25% 줬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회사 다니시는 분들, 뭐 자동차 제조업에 계신 분들인지 현대모비스나 기타 밑에 하청업체들, 뭐 위스코, 현대기아 위에 밑에 위스코도 있고 위아도 있고 되게 다양한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부품 회사가. 근데 5% 줄이는데도 몇 조가 드는데 25% 줄였습니다. 그것도 핫스탬핑 공법으로. 핫스탬핑 공법은 금형에 이리 올리면은 넣어가지고 주조도 한 형상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급냉을 시키면서 강도도 높이고, 그리고 무게는 줄이고. 근데 누군가가 일이 많을 거예요. 갑자기 급냉시키면 크랙이라든지 깨짐이 발생할 수 있지 않아. 하지만 그 문제를 개선했기 때문에 지금 현대나 유럽 쪽에서 계속 요구를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현재 매출도 계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올 2020년 들어서 매출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재무지표를 보면은 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는 신규 상장주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는 되게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조금씩 담아가는 목적으로 앞으로 수소차나 전기차가 앞으로 10년 이상 차후 2030년부터 실용화 된다면 앞으로 10년 남았죠. 그 사이에 테스트 거쳐가지고 이는 업체가 또 나타나겠지만은 이 업체가 선두기업이 될 것이라고 나는 대한민국에서 선두업체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업체의 홈페이지도 보고 다양한 업체 보기도 봤지만 이 업체가 되게 안에 보면 되게 공장이 더럽고 이래 보일 수는 있지만은 시스템이든 안에 품질이든 이게 되게 어느 정도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자동차마다 레벨이 있습니다. 품질검사에서 레벨 1, 2, 3, 4 외국계도 마찬가지다. 1, 2, 3, 4 현대 같은 경우는 SQ 품질 인증서라든지 그런 게 있고, 외국 같은 경우는 ITF, TS 인증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정확하게 준수하면서 하는 업체입니다. 자동차 특히 TS16949 같은 경우는 워낙 대한민국 남발이 많이 돼서 ITF로 바뀌었습니다. 더 까다롭습니다. ITF16949 저도 이 심사를 보고 하지만은 되게 까다롭습니다. 이게 TS보다 우리가 늘상 아는 ISO는 알죠. 9000이 한계 심사나 그런 건 알지만은 자동차가 특히 까다롭습니다. 그걸 통과했고 SQ도 통과했다는 점, 그 테슬라나 폭스바겐에 대한 품질 인증을 통과했다는 거에 큰 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제 얘기가 좀 길어져 가지고 좀 짧게 하겠습니다. 그 뒤로는 지금 현재 유니슨 같은 경우도 폭력 발전해 갖고 예전에는 일본 기업이었지만 현재는 국내 기업입니다. 지금 유니슨 같은 경우도 참 힘들었던 시기가 많았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이후에 요 보시면 그 이후에 몇 년도 전 2020년도 5월부터는 상승을 계속 이끌어주고 있고 5월선을 지지해주고 지금 정배열로 돌아서기 위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을 봤을 때 역배열입니다. 하지만 역배열은 되게 하나갈 징조거든요. 이걸 보시지 말고 월봉을 봤을 때는 지금 상승하고, 초반에는 일본을 보시면은 월봉도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상승률이 컸어요. 근데 왜 내려왔냐?
미래에 대한 가치를 뭐해서 투입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뻥튀기 완전 노동판 비슷하게 됐어요. 이 종목이 뉴딜 그린디 발표되면서.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고 이제 정상적인 궤도로 가고 있고 좀 더 떨어지다가 올라갈 확률이 많습니다. 이 업체 자체가 경남도 사천에 있습니다. 조그만 도시에. 그 내나 카이도 있죠. 여기에. 그게 있고 이 종목 자체가 육상 풍력 자체에 메리트가 많이 갖고 있고 국내에서 영향력이 크고 단지 일본 기업이어서 예전엔 발주도 못 받았지만 국내에서 현재 발주량이 되게 넘쳐나는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매출 증가가 예상되는 종목이어서 한번 갖고 나와 봤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삼성중공업을 좀 갖고 왔는데요. 삼성중공업을 왜 갖고 왔냐? 중공업 자체가 하락하는 종목인데 왜 들고 왔냐? 하락하는 종목이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LNG 추진선, 예? LNG 추진선 있죠? 그 중국에서는 못 만듭니다. LNG 추진선 만들고, 그리고 지금 자율주행, 반자율주행이죠. AI까지는 아니고 반자율주행을 지금 거제 옥포주유소에서 어느 정도 시범 운행했는데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게 뭐 정확하게 100% 맞다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을 시도하고 제 2차 산업, 3차 산업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현재 대한민국 자체도 노후화가 심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 AI가 중요하고 디지털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위해서 이 업체도 이제 미래를 위해서 AI를 적용한 추진선, 조선소 배를 만들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이제 시범적으로 운행을 해서 성공리에 마쳤지만 성공리에 마쳤다 해서 이게 바로 정리되냐? 그건 아닙니다. 확실한 정보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이미 많은 CPK라는 게 공정 능력이라 해가지고 일부분 이 지금 유효성 평가가 되는지 유효성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CPK는 그 단지 말해서 이 설비가 일정한 수준으로 계속 나오는지 다들 보시면 알겠지만 CP와 플러스 K가 뭐냐? 표준 편차에서 얼마나 벗어나는지 다들 옛날에 수학 시간에 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이 보시면 3포가 1이 된다. 근데 꼴에 이 모모놈이 있어요. 이 놈이 얼마나 치우친지. 그럼 AGS 항상 얘기한 거 있죠. 6 시그마. 이놈만큼 보셨을 겁니다. 6 시그마에 만족하는 수준으로 조선에도 적용하고 있는 상태고 현재는. 그로 인해서 그걸 만족하기 위해서 삼성중공업이든 현대미포조선, 한국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밑에는 현대공업, 지주사, 미포조선,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다양하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진선을 만들고 있다는 점. LNG 추진선은 대한민국이 강하다. 현재 중국의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 발주는 좋지만은 현재 인도 연기가 계속 2차 연기까지 된 상태다. 그 프랑스의 우리 LNG선 때문에 GTT사에 배 한 척당 100억을 주고 있는 로스는 있지만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자체 개발을 하고 있다. 오류는 있지만 현재 개선을 해 나가고 차후에는 로열티 비용이 줄면서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현재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한번 관심있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항공우주 다 의문점을 남기는 분들, 저는 이거 투자 시점이라 보는데 얘는 AFK 이제 사업이 시제기가 나오고 한데 현재 지금 역배열로 있습니다. 월봉 기준으로 했을 때 일본 기준으로는 정배열입니다. 이게 딱 1대1입니다. 그 단기도 봤을 땐 지금 되게 좋죠. 지금 투자기가. 하지만 장기 봤을 때 지금 별로 안 좋지만은 이 종목이 지금 방향이 어때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떨어지고 22선도 더 떨어질 겁니다. 62선 떨어지고 22선이 올라가면 단순히 차트만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차후에 항공우주산업이 미래의 4차 산업을 이끌 한 종목,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만들어줄
국방 수출에 대한 큰 종목하고 이랑 관련주가 뭐냐, 하나 에어로스 스페이스인가 아마 하나 종목이 있을 거예요. 그 종목에서 A사 레이더 만든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종목도 수혜를 받을 것이고 이 종목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은 수익이 좀 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타로 접근하기는 수익이 거의 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면 변동성이 많은 종목은 아니니까 스윙 또는 중장기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가져가고 그 이후에는 급속도로 발전할 것이라 봅니다. 그 다음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왜 들어가냐? 뻔히 아는 종목인데 왜 들어가냐? 근데 삼성전자 왜 오르는지 아십니까? 매출도 오르지만은 이 업체는 자존심이 되게 강한 업체입니다. 남다른 직원은 못 살죠. 시스템 반도체, 예? 파운드리, D램. 그 요즘엔 D램 이후에 뭐 FM인가 뭐 나온 거 있죠. 뭐 D램의 장점과 뭐 중간에 정확하게 저도 알지 못하지만 속도, 처리 속도라는 그런 거 있고 CPU, 뭐 AP, 뭐 XSys 뭐 그런 거 있죠. 그 이후에 뭐 다양한 거 소닉이 선도하고 있는 이미지 센서, 그건 시스템 반도체 쪽, 그쪽에 대한 투자가 되게 영향이 크고,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삼성 같은 경우는 D램이면 D램, 비메모리는 비메모리, 시스템, 이런 쪽 한쪽이 치우치지가 않고 포트폴리오가 짜져 있습니다. 그 전자제품도 있고 기타 등등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업체 삼성전자 그룹 자체에 뭐 배터리 사업부도 있고 바이오 사업부도 있고 건설부도 있고 안 되는 사업 자체가 없습니다. 그로 인한 요 사업 자체가 좋게 분석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 차트만 봤을 때도 정배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일봉도 정배열입니다. 저도 이 종목을 갖고 있지만 이 종목 69,000원에 계속 모으고 있지만 현재 팔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목표한 거는 11만원입니다. 1차 목표는. 2차 목표는 20만원입니다. 왜 그리 생각하냐? 애플 시총 대비 4분의 1 가격입니다. 제가 전에도 영상을 말씀드린 4분의 1 가격입니다. 그 매출이 차이가 많이 나냐? 차이는 3분의 2, 3분의 1만 부족합니다. 근데 주가는 많이 빠져 있어요. 애플에 비해서. TSMC에 많이 빠지냐? 반도체 사업만 봤을 때는 좀 빠집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매출, 삼성전자의 매출 봤을 때 포트폴리오가 잘 짜져 있기 때문에 절대 뒤처지지 않습니다. 삼성이 3개월만 보면 TSMC의 1년 매출은 넘었습니다. 3개월 매출 60조인데 TSMC는 1년 벌어갖고 45조인가 50조인가 봅니다. 그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 TSMC에 쉽게 지진 않는다. 그 R&D 연구나 뭐 기술 개발에 전국에서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업체고요. 그 인력이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갖고 있을 필요 있고, 한국전력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위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일본 기준에서도 지금 정배열로 돌아서 가지고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하지만 꺾일 수는 있습니다. 왜냐, 항상 상승하는 종목 없습니다. 이 중간에 눌렸다가 눌러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눌러주고 행보하다가 다시 올라주고 이런 식이지, 무조건 상승하는 종목 있다면 저라도 무조건 뭐 요쯤에서 뭐 100% 올인하겠습니다. 하지만 주식이라는 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츰차츰 모아가면서 수익도 어느 정도 챙기고 일부분 남겨두고 또 사모으고 그리 하면은 수익이 극대화될 것이고, 꼭대기가 이 종목이 얼마였냐면 6만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27,000원이죠. 그러니까 뭐 54,000원 전 고점까지 월봉 기준으로 여기까지 차이가 얼마 되냐?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이 차이가 얼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얼마 안 됩니다. 이거 금방 따라잡을 수 있어요. 이게 보시면은
요 전고점 있죠? 49%입니다. 요즘 시장은 워낙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이 종목 자체는 무겁기 때문에 쉽게는 안 올라갑니다. 차츰 단계를 밟아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단계를 밟아가겠죠. 이렇게 몇 프로 올라갔고, 그리고 현재 수급도 어느 정도 붙어 가지고 나오는 상태이고, 이 보시면 기관들이 최근에는 매도됐지만 전에 200만주 수급 올렸고 그 뒤에 빠졌지만 100만주도 해소를 안 했어요. 그 이후에 기간까지 매수가 붙었어요. 지금 현재 제가 이거 몇 달 전에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올해 순이익이 상승한 해라고. 그렇지만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전문가님들이 올해 좀 쌓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전에 벌써 파악을 해가지고 갖고 있었지만은, 전문가님들은 이제 상승하니까, 리딩방에서는 이제 상승하니까 한번 쌓아가보자 그런 건데, 그런 거 따라 하실 필요도 없고 제 거 무조건 따라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그냥 이 분위기가 이러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봐라는 얘기고요. 이 5월선이죠. 5월선이 위로 올라갈 때 요 크로스 되는 부위 있죠. 요 부분에 사모으시면 됩니다. 이어서 뭐 한 100주 사고, 뒤에 좀 올라갔다 조정 나올 때 요 또 100주 사고, 그것도 올라갔다가 또 조정 받으면 좀 100주 사고, 그런 식으로 사모으시면 수익이 극대하게, 평단은 좀 올라가겠지만 수익은 극대. 안 그러면 여기서 사모으다 요 위에 올라갔다 조정 나다 팔고, 여기서 또 사고, 또 올라가면 팔고, 또 사고 팔고, 그런 식으로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금이 영상은 제가 2021년도 제가 투자하려고 계획 잡았던 종목들 좀 뽑은 건데요. 혹시나 구독자님께서 필요하실 자료가 혹시나 담은 하나라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금이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셔서 내년 투자에서도 좀 좋은 수익이 났으면 좋겠고, 저와 함께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하면서, 저는 성격이 좋은 거는 서로 나눠야 된다는 한국 사람 고유의 그런 게 있죠. 서로 나눠 먹고, 좋은 거 있으면 나눠 먹고, 그래서 같이 성장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에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제 손실 안 보고, 주식을 절대로 도박으로 생각하지 말고 공부를 해서 공부한 만큼 가져가자. 회사 생활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하나의 직업이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금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 금이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긴 영상 봐주신다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